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 변호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대신합니다. 저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런 상황은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이 공론화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만들어집니다. 구하라법,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숭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인데요.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가한 경우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법정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그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걸로 개정안이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민법 개정안 용서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이 부분을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번 민법 개정안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가정 내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막고 무엇보다 이전 상속제도에 비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담소 전문 대타신 행자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전 변호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40에 아내와 사별하고 2 자녀를 키우며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아내도 미국 시민권자였고 이혼 후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제 나이 5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그동안 한국에 다녀오지 못했다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아내에게 다녀오라고 했죠. 한국에 2주간만 다녀오겠다는 아내는 2달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여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그 아파트가 시세가 오를 것 같다 하면서 6억 원의 아파트를 사자는 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임대를 놓으면 된다 면서 대출을 받아 사자고 저를 설득했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아내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잠시 간다더니 또 3달을 한국에 있다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곧 임대를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뒤 아내는 계약을 하겠다고 또 한국에 가더니 임대차 계약이 진행이 안 되었다면서 본인이 당분간 매수한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임차인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생활한 게 날짜로 계산해보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을 핑계를 만들면서 미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아내는 한 번이 아닌 2번 이혼을 했고 한국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는 3번째 결혼이었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연락해 왜 2번이나 이혼한 사실을 숨겼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뒤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편할 텐데 한국에 재산이 있으니 미국에서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상황이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내가 매입한 부동산은 제가 받을 수 있을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연자는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혼하고 혼인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걸 숨기고 결혼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1년 중에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전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연자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사유 다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이제 크게 이혼 사유가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맞췄던 사건 중에서 혼인을 하고 나서야 아내가 3차례나 이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전원 사실에 대한 거짓말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전원 사실을 숨겼고 사연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고요. 혼인 취소 소송은 사기를 당한 사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계속 피하는 것은 이건 다퉈서 각방을 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핑계를 만들어서 출국하고 심지어 해외 아파트까지 마련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귀국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건데 이거는 부부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협력 의무를 서로 부담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합니다. 정리해보면 두 사유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되고 심지어 전원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그 사유에 있어서는 그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혼인 취소 사유까지도 된다는 게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재산 분할일 텐데 사연 올려주신 분의 대출금으로 산 아파트는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혼인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산 거는 같이 생활한 거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산 돈도 이 혼인기간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령 명의가 아내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통해서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아 오거나 또는 아파트를 매수한 그 자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혼인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맞아요. 짧고 그리고 사연 올려주신 분의 돈으로 이 아파트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매수 자금을 받아오는 걸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은 사실 두 분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는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외국인 간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게 외국인들 간의 소송이어서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냐 이것은 이 당사자랑 그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국적, 주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해당 사건이 적용되는 증거법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아내분이 한국에 지금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혼인 파탄 사유도 한국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뭐 미국 시민권자긴 하지만 한국과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 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산 관할권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두 사람 모두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두 사람 다 미국인이다 보니까 그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때 한국 법에 따르나요? 아니면 미국 법에 따르나요?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이 부부가 둘 다 미국 시민권자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지신 경우에는 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중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미국의 이제 그 거소지의 주법이 중거법이 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실 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미국 그리고 그 살고 계시던 주에서 정한 주법이 그렇죠.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사실 미국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사건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될 필요성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재판부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미국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국제 이용 경험이 많은 그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소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연자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판결을 받더라도 이 경우에 또 미국 판결을 한국 판결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 이때 또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소모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거의 소송이 다 1년 넘게 진행이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동산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는 보전 처분을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판결 후에 집행 절차를 이제 원활하게 하려면 한국에서 사건을 진행해서 한국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게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이 경우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재산이 한국에 있으니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재산을 회복하는 그 찾아오는 절차가 너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한국에 있는 재산을 먼저 지키고 그 부분을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게끔 쉽게 절차를 진행하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